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이며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늦게 아이를 가진 만큼 더욱 소중한 우리 아들을 보며 아들이 아프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전 남편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전 남편과 헤어진 후 이제껏 또다시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어 신의 한 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절은 정말 충격적이고 상처 주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간이 흘러 이렇게 여유롭게 돌아봐 볼 수 있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에 대해 자랑스럽기도 하고 말고 20대 초반에 전 남편을 만났던 그때를 떠올려요. 그 시절 서로 학문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며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있었죠.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큰 흥미는 없었지만 전 남편이 그 분야에 미래가 있다고 말에 굳이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렇기에 전공 관련하여 재미있는 대학 생활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는 개발적으로 머리가 빛이 났어요. 졸업하기 전부터 교수님의 눈에 들어간 남자친구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좋은 회사로 취직할 자리를 미리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에 입학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아서 먼저 졸업하여 사회생활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특출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그저 그런 수준의 실력뿐이어서 취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장보다는 못하나 겨우 어렵사리 취직한 곳에서 배우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바쁜 직장 생활을 보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시간 동안 성장해 있었고 명백히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따로 본인의 회사를 차려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동업하는 선배와 같이 뛰어들어 차린 첫 회사였지만 확실히 수입도 좋고 잘나가는 남자친구를 보고 저는 대견하기도 하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 저를 알기라도 하는지 대뜸 사업도 잘 되고 자리도 잡혀가고 있으니 슬슬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흘러가는 모습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고민하지 않으시고 결혼을 밀어붙이셨습니다. 저도 결혼은 싫지는 않았기에 제 25살에 결혼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그렇게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부랴부랴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 어느 날은 밥을 먹으며 제게 이러더군요. 자기 계속 그 회사에 다닐 거야? 왜? 아니, 내가 아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으니까 우리 둘이 사는 건 내가 혼자 버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서 그 회사 다니는 거 힘들어 하기도 했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나 혼자 쉬어. 자기는 고생인데 나는 괜찮아 쉬면서 집안일하고 서방 내조해주면 되지. 그리고 돈 버는 것보다 집안일이 더 힘들어. 우리 엄마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더라. 난 나가서 쉬운 돈 벌기로 할 테니까 자기는 집에서 편히 쉬면서 가정주부 하면 되지.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 진짜 그만둔다 그래? 그런 결심이 서자마자 제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전화를 건 사람은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얘야,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내거라. 나랑 어디 좀 가게. 이번 주 주말에요. 별다른 계획은 없긴 한데 어디 가실 건가요? 우리 동네에 큰 한의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너 보약 한 제 지어주려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보약이 나오네요. 감사한데 저 어디 아파 보이는 것도 없고 튼튼해요. 오히려 제가 보약 지어드려야 하는 걸까요? 아이고, 자고로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얼른 아기도 같지? 내가 저번에 보니까 손발도 차고 몸도 빼짝 말라서 못 쓰겠더라고. 아기 가질 수 있게 몸을 다스리는 한약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 제 지어주마. 그럼 주말에 보는 걸로 하고 난 이만 끊는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보약 타령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죠. 남편은 대략 짐작한다는 듯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 보약 지어주신대. 임신할 수 있도록 몸을 가꿔주는 한약으로 갑자기 왜 임신 타령이시지? 우리 엄마 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저번에 나한테도 그러시더라. 젊을 때 빨리 애를 낳는 게 좋다고. 두고 보니 나도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아이 가는 거 미룰 수 없잖아. 그래서 임신 계획을 서두르자는 거야? 나는 아직 아기 생각 없다는 말이야? 일도 그만 다니라 그러고 아기도 갖자 그러고 자기 혹시 어머니 말씀 듣고 임신 계획하려고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거구나.
꼭 임신 때문은 아니지만 겸사겸사 말한 거지 뭐. 자기도 아이 빨리 갖고 싶어. 어휴, 생기면 좋지. 나야 미룰 게 뭐 있어?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임신 계획을 서두르고 싶어 했어요. 아무래도 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하지는 어머님. 등살에 넘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였지만 남편의 말처럼 임신 계획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었으니까요. 또 미룰 이유가 없다면 늙어서 아이를 낳고 고생하는 것보다 젊을 때 아이를 빨리 갖는 게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 저는 시어머님을 따라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제 몸 상태를 확인하며 맥을 짚던 한의사는 그러더군요. 태생적으로 마른 체형에다 몸이 차기 때문에 아기집이 약하네요. 몸을 따뜻하게 다스려 자궁을 강화할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던 부분이었는데 아기집이 약한 상태라 하니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지? 연거 후 하루아침과 저녁 2번씩 잊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어머님께서 자주 전화를 주셨고 혹시라도 잊지 않고 한약을 챙겨 먹고 있는지 늘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새가 없었어요. 한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은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슬슬 임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부부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머님께서 집에 방문하시어 떨어진 한약을 더 지어다 주셨습니다. 아니, 너 꼬박꼬박 한약 잘 챙겨 먹고 있는 거 맞냐? 먹기 싫어서 나 몰래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하루에 2번씩 잊지 않고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어주신 건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아깝게. 그럼 임신해야지. 왜 여태 소식이 없는 거야? 너희 부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변에서는 스트레스가 임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데 더 걱정하지 않도록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가끔 조급해하는 시어머니에게 달래며 한약을 잊지 말고 꾸준히 복용하고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저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상이기도 한데 생리주기와 난소의 상태를 보니 항림포신증이 있어요 해 적신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슬펐지만 그 상황에서도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지지하고 함께 이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수술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한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으니 마음을 편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관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아직 나이가 젊으니 시험관은 섣부르고 약물치료와 더불어 몸과 마음을 편히 갖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아이를 갖기 위해 남편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챙겨 먹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 정신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간절한 마음을 몰라주는 하늘이 야속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부부에게는 한 번도 임신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지나간 시간이 쌓이면서 임신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자 남편도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난 그런 남편을 설득해 마지막으로 인공수정에 기대를 걸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너 미쳤니? 몇 번이나 말했잖아.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게 좋은 거야, 어머니.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나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요. 이젠 35살이야. 완전한 노산이라고 해요. 나이 때문에 더 이상 임신하기 어려워요. 어쩌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시도해볼 건 다 해볼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래도 말릴 수 없어요. 나 계속 말했잖아요. 점쟁이 말이. 자연적인 임신은 최고라고요. 두통.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자
시어머님은 어디서 점을 보고 오셔서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자식 팔자가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 임신을 어떻게 노력한 건가요? 저는 어머님의 고집에도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려 했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남편은 어느 순간 어머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지만 병원에 가서 성인물을 보며 정액을 채취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아이를 포기하고 살자고 하더군요. 자기 힘든 거 다 알아? 그렇지만 나도 지치고 힘들어. 아이를 갖고 싶어 노력하며 지낸 게 10년이야? 난 자기처럼 쉽게 포기 못해. 제발 마지막으로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노력해보자. 응, 그때도 안 생기면 나도 깨끗하게 포기할게. 저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은 마지막임을 약속받고 마지못해 시험관과 인공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술하기 전 산모의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기에 저는 몸과 마음을 더욱 정성스럽게 관리하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집안일도 안정을 취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가정부를 들이면 어떨지 물어봤죠. 남편은 좋을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업체에 문의하자 며칠 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가정부를 하기에는 젊은 나이인 것 같아 저는 당황하며 정말 가정부를 하려고 온 건지 물어봤어요.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사모님, 가정부로 일하러 오신 거 맞죠? 당신이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낮에 가입하긴 했는데 사모님은 가정부를 구하려고 오신 게 맞나요? 그러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이가 가정부로서 고용되어 일하는 것에 대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하며 자라왔고 가정을 관리하는 데 능숙해요. 체력 면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주신 일에 힘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젊은 여성이 가정부로 일하러 온 것에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하고 성실함을 발견하셨고 단기간에 집안일을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채용하게 되었죠. 사모님은 휴식 중이었는데 그동안 가정부가 수고해서 저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주방에 계신 젊은 아가씨의 존재를 발견하고 주춤하신 모습이 전해졌어요. 제대로 된 문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쉼표, 마침표 및 상호작용 기호를 수정합니다. 제게 물었어요. 조 아가씨가 가정부로 온 사람이야? 응, 자기도 젊은 아가씨가 와서 놀랐지? 나도 처음 보고 당황했어.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 가리며 할 처지가 못 된다고 하더라고. 하루만 채용해볼까 생각하고 일 맡겼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한다. 손도 야무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쭉 쓰려고. 그래. 사정은 딱하긴 한데 그래도 젊은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가정부 한다고 하니 좀 그렇네. 집에서 옷도 편히 못 입고 불편할 거 아냐? 자기가 왜 불편해? 어차피 자기의 시간에 오거나 늦게 오잖아. 가정부 아가씨는 저녁하고 설거지하면 갈 건데. 뭐, 저 아가씨 보는 시간 많지 않으니 걱정 마셔 라고 이야기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젊은 아가씨가 불편한지 저녁을 서둘러 먹고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버리더군요. 그러던지 말든지 저는 가정부 아가씨 덕에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 아가씨는 계속 우리 집으로 출근했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젊은 아가씨가 야무지게 일도 잘하면서 성격도 참 좋았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서글서글하니 친화력이 참 좋더라고요. 애교 있는 말투와 행동으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잠시 쉴 겸 저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사장님은 언제 만나서 결혼하신 거예요? 남편이랑은 대학교 때부터 알았어 시시였거든. 와,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사귀셨네요. 두 분이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저도 그런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부러워요. 나래 씨는 남자친구 없어 한창 좁을 나이인데 저는 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서요. 남자는 천천히 만나야죠. 그렇구나. 그래도 좋을 나이인데 아쉽겠네.
나중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줘야겠다. 이렇게 손도 야무지고 살림도 잘하니 남자들이 좋아할 거야 정말요. 저야 좋죠. 그런데 사모님, 며칠 일하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뭔데? 보니까 두 분밖에 못 봐서요. 혹시 아이는 없으신가요? 조심스런 나래 씨의 물음에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나래 씨에게 그동안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좋을 것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나르 씨를 편하게 느낀 저는 그동안의 세월을 신세한탄하며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은 나래 씨는 좋은 소식 있을 거라며 저를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그녀의 태도에 제 마음이 풀어지더군요. 전부터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동생처럼 편한 느낌의 소녀가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때로는 동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지내면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제 덕이 부족하여 자식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공을 세워야 한다며 함께 절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의 진심을 느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인 것 같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따라 다니게 되었고 밤늦게까지 마음을 비운 수양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혼자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아졌고 저의 자리를 어떻게든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주지스님의 말씀을 듣들어 지방까지 데려가기도 하고 절에서 수양도 하며 1박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흘러나왔어요. 그 말투가 어떤 긴장된 민낯이 오래전부터 해온 회사분께서 가져가기 없느냐 한심한 것 같은데 제 아내님들이란다. 일이 애걸들 앉기에 좁아서 옆에서 누굴 불아나올 것 같다. 그리고 수긍할 만 이혼하던 기운이다. 그래서 누가 나오더라도 놀래올 것 같다. 이왕 집안 맡긴 채 널리 들여놓았더니 나의 장 남편까지 모인 것이기에 이윽고속 읽은 승인아회 응답 소리였습니다. 아가만 척히 앉기 못하고 분명 어디군가 들여와라제 떨고 있었을 거다. 요것을 분명히 하리라와나 집안의 조용함은 집안이 진리 더 둔기한 주태가 모욕함 제가 육아하고 있다. 그리어 나의 단락기 그 모편한 들여와기만 한편으로 강두로 기니 고물이었습니다. 들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조심히 다가가 살펴보니 남편과 나래씨가 침대에 나란히 붙어 누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그 뒤를 지켜보니 둘은 연인 사이처럼 서로를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오빠,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 오빠 덕에 비싼 레스토랑도 가보고 나 너무 행복해. 국가 레스토랑 오빠가 얼마든지 데려가 주지. 다음에 또 가자. 그리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오빠가 우리나라에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정말 역시 우리 오빠는 얼굴도 멋지고 자상하다니까 정말 최고야. 오늘 그 사람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편히 쉬자. 오빠가 데려다 줄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기야, 다 오해했잖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니까 우리 둘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고. 친구는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끼리 주물럭거리면서 붙어있으니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무슨 헛소리야? 맞아요, 사모님. 저 오빠랑 만나고 있어요. 오빠,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자.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건 우리 아내요. 너랑은 그냥 심심풀이로 만나는 거라고. 자기야, 나 자기밖에 없어. 어린 게 하도 꼬리치길래 내가 잠시 미쳤나 봐. 남편은 제게 다가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저와 남편을 노려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 더 이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미쳤다고 해도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지낸 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 남자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소름이 끼치며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옷까지 몇 벌을 큰 가방에 쑤셔놓고 문 밖으로 집어던지며 당장 나가라고 했다. 남편은 문 앞에서 계속 제게 부르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이후로는 눈물로 메일을 보내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여전히 괴로웠다. 그의 배신과 바람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냉정함으로 살아가며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남편은 그 여자와 다 끝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이미 허무한 존재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던 그년이 절 찾아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꼭 전해야 한다고 저를 찾았어요.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저를 보고 서 있는 그녀를 지나쳐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고 여기 왜 왔냐고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며 제게 다가와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요. 장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을 시궁창처럼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습니다. 그녀의 임신 소식에 남편을 힐끗 보니 당황해하며 떨리는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참 희미해져 가더군요. 그제야 정신 차리고 보니 부른 배가 보였습니다. 알겠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달라고 하였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쓰레기 같은 상황을 마주해 버렸으니 버티기 힘겨웠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거나 누워서 시체처럼 지내니 남편은 시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시더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힘든 저를 거실로 부르셨어요. 이야기는 대강 들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어쩌겠니? 내 아들인 걸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도 남자 아니겠니? 그 긴 시간 동안 너랑 살면서 우리 아들이 못나게 있었겠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낳아주길 했니? 뭐 했니? 그러니 한눈을 팔지. 난 솔직히 이렇게 임신이 안 돼서 우리 아들 어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거 봐라. 한 번의 임신이 떡하니 되지 않았니? 그 보살이. 늘 그랬더라면 손자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손자를 만날 수 있어 기쁘다는 걸 말해 주신 것 같아. 내가 너와 손주를 만나기 위해 기다릴게. 만약 내 손주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내 장례를 치르게 될지라도 기다릴 거야. 그래서 말이야, 내가 손주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물러나서 깨끗하게 갈라는 말이야. 어머니, 여전히 힘들겠지만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돼. 조용히 해도 돼. 너도 내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해해줬잖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멍하니 있는 내 자신을 깨우쳤고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날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내 아이를 기다리다 보니 오래간 아이인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위자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줄게. 남편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그동안 미안했지만 이젠 더 이상하지 않는다며 손잡았다.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결국 날 2번 버리는구나 생각되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혼해주면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지키며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은 친정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죠. 시어머님은 얼른 데리고 가시라며 저를 내쫓듯이 쫓아내려 하더군요. 남편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친정엄마 손에 붙들려 집에 온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며 보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그런 놈이랑 당장 헤어지고 아직 늦지 않았다며 새 출발하자고 하셨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제 자신을 죽이며 지내던 중 그년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출산 소식을 듣고 나니 정말 다 끝인 것 같더군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어머님의 괴롭힘의 벼랑 끝으로 올라간 저는 결국 이혼을 양해하여 결심했습니다. 평생 먹고 살 만큼 큰 돈을 위자료로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기는 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녀가 또 다른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 짐을 챙기러 간다는 핑계로 그녀의 낯짝을 마지막으로 보러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이를 안고 있더군요. 그녀에게 시원하게 욕이라도 가하려고 하는 찰나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남편과 하나도 닮지 않았기에였죠.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그 아이랑 하나도 안 닮았어 라고 말했고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대해야 해요. 이 모든 일로부터 피할 수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장 나가라며 제게 소리를 쳤습니다. 전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이미 파국으로 이어진 가정이니 알아서 잘 살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은 우리 친정 앞에 찾아와 무릎 꿇고 울며 미안하다고 다시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온갖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낳은 그녀를 쫓아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은 제가 준 결과지가 의심스럽다며 다시 검사하자고 하셨고 그 결과 친자가 아님을 정확히 확인할 순간 그년과 아이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임신이 안 되는 아들이 의심스러워 병원 검사를 하였고 무정자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임신이 안 된 원인이 본인이었다고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식사를 하러 왔다는데 마침내 구두점을 추가한다. 외식을 하다가 계산을 하던 중 전 시어머님, 시아버님, 전 남편이 식사하러 왔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본 시어머님과 남편은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처음에 알아본 저도 주춤거렸지만 곧바로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전 남편이랑 식사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보시다시피 좋은 사람 만나서 새 가정 꾸렸거든요. 참, 우리 아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당신 덕에 이렇게 아이도 갖게 되고 정말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 그 무당 실력 좋네요. 늙은 학의 아이가 된다는 말이 맞았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시어머님은 저를 째려보고 계셨고 전 남편은 멍하니 우리 가족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그들을 지나쳐 나와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에나 있나요? 세상 참 좁다 싶다가도 나의 행복한 순간을 보듯이 보여줬으니 신이 나더군요. 지금의 내 남편과 아들이 참 자랑스럽고 더욱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만 꽃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항상 행복하세요.